교류 분석에서 우리가 TA라고 얘기하는 이 교류 분석에서의 인간은 과거에 불행한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변화 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변화 가능한 긍정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또한 삶과 환경에서 자신을 다시 재결정할 수 있고 사고, 감정, 행동 방식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존재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사회 환경이나 어린 시절의 경험에 결정되지 않는 자유스러운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자유스러운 존재다. 반결정론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초기 결정은 재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고 그 이전의 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그것이 성인의 영향을 주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 교류 분석에서는 내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결정을 내려서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교류 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아 상태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아 상태는 어떤 특정 순간에 매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순간이 생겼을 때, 특정 순간이 있을 때, 특정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 성격의 일부를 드러내는 방법과 어떤 관련된 행동 또는 사고, 감정들을 자아 상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응하는 지속적인 행동 패턴과 직접 관련이 있고 유지되는 감정과 경험의 패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아 상태 중에서 첫 번째로는 어버이 자아가 있습니다. 어버이 자아는 정신분석에서 말하고 있는 초자아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치체계나 신념, 도덕, 양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버이 자아는 정서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자아는 두 가지 자아 상태로 나누어지는데요. 비판적 어버이 자아, 즉 시피라고 하는 것은 양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적 어버이 자아, 즉 시피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가르치는 동시에 또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규칙에서 어긋나면은 그 비판을 하게 되고 또 지배하고 질책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질서와 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비판적 어버이 자아 상태, 즉 시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양육적 어버이 자아 상태, NP라고 하는 것은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보살피는 양육적 보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공감적이고 성장 촉진적이죠. 그래서 이 비판적 어버이 자아는 너는 그렇게 해야만 해. 너는 그것이 잘못이야 라고 지적하는 얘기라고 하면은 양육적 어버이 상태는 그 정도도 잘했다, 수고했다, 훌륭하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양육적 어버이 자아 상태의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른자아 A로 표현되는데요. 이 어른자아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고 감정에 지배되지 않으면서 이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적이고 생산적이고 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성격의 일부분이다. 즉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에고의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에서 요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현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른자아도